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TV 앞에서 잘 보고 계신 거죠? 자,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어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자주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에서는 1부에서 우선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매일매일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하시라고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접속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실시간으로 무료로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저희 종목 신청까지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출석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를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은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와주셨는지 잠시 뒤에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거예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만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그냥 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선물도 챙겨가시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출석 체크도 해볼 겸 별톡방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또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실까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울산 샤보이님께서 아이디 멋있어요. 울산 샤보이님 롯데 쇼핑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접수해 주셨네요. 종목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들다님께서 지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이디도 힘들다로 접속을 해주셨는데 알리코 제약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바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손실복구님께서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가지고 계시고요. 행복가득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접수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키트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키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성실하게 가장 먼저 또 와주셨네요. 8시 시작도 하기 전에 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계속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해피해피님도 오늘 역시나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쁜 앵커님 그리고 스타님들 오늘도 본방사수 출첵입니다. 경협주 좋아질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또 비금속 광물 업종들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경협주들 또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잠시 뒤에 경협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해피해피님 가지고 계신 종목 접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부님께서는 출첵 시간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하부님 안녕하세요. 출첵 시간입니다. 빠르게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하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그리고 수익팡팡님은 리치스타님 대박 수익 내주셔서 감사해요. 방송도 챙겨볼게요. 오늘 수익만 470만 원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47만 원 아니고 470만 원 맞는 건가요? 제가 지금 공 하나를 더 읽은 줄 알았는데 부럽습니다. 자, 우리 수익팡팡님 아이디처럼 계속해서 리치스타와 함께 수익팡팡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컬거님 민재 MC 만세라고 남겨주셨어요. 우컬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자, 그리고 불꽃님 저도 왔어요. 민재님 울산 샤보이님 저도 왔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항상 저와 함께 첫 출발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별톡방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빨리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은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네 분의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 스타입니다. 데일리 차트 분석과 수급 심리 펀더멘탈 분석의 1인자 스나이퍼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어두운 기분이 느껴지네요. 자, 밝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주아 스타님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매매 전략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약세 요인이 미국 증시가 좀 약해지면서인데요. 미국 산업안전국의 기술 수출 제한 가능성 그리고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 약세 요인이 됐는데 사실 미국은 미주 그 관계를 계속 약화할수록 그 ETF 상품을 많이 팔아서 수수료 베이스를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6월까지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뭐 일희일비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고요. 자동차 부분에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리콜 비용 증가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약간 약세, 뭐 한 3% 정도 내려간 정도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정이 사실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좀 빠졌던 거기 때문에 좀 놀랄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기관 외인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톡스타 상담하시면서 타이밍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임주아 스타와 함께 인사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분도 만나볼게요. 스나이퍼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스타님은 유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서울경제TV 방송 통해서 월봉 추세 기술적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고 10월달, 11월달 두 달은 일단 오일은 매도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2013년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18년도 왔을 때 2018년도에 그 대하락 110달러대에서 26달러까지 대하락에 61.8%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고점을 10월 달에 찍어서 지금 50달러 붕괴까지도 일단은 생각하자는 얘기를 10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주봉상의 추세 저점에 지금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고, 오늘 뭐 유가 또 재고 발표가 있고요. 지난주에 재고가 상당히 많았다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재고 발표 시점에서 좀 출렁임이 좀 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공격적 성향 그리고 손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좀 관망하는 대응을 좀 해주시고, 손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고저점을 좀 잡아놓고 매도를 노리 대응을 하시고 좀 고점에서는, 그리고 52달러대 초반 51달러 중반에서는 매수 배팅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도일 투자 전략 살짝 짚어봤는데요. 자, 우리 스나이퍼 스타와 함께 더욱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 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연락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스나이퍼 스타께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해외 선물에 관련된 그 어떤 궁금증도 많이들 망설이지 마시고 접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리치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까요? 제가 어제 톡스타, 어제 9시에서 10시에 나오는 썰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미장이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장도 오늘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어제 이미 저희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빠졌죠. 빠졌으나 크게 빠지지 오늘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미 증시 하락 부분보다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은 굉장히 선방하면서 선방할
게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장 오전 초반에 미선물이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이유가 이탈리아 분쟁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악재가 하나 좀 거쳐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유럽연합과 이탈리아 부분이 좀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야간 선물이죠. 미국이 야간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자연적으로 낙폭을 많이 축소시키는 모양새. 그만큼 이제 하단 지지선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어저께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오일은 많이 밀려도 50달러는 깨지는 않을 것이다.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달러는 깨지 않을 것이다. 50달러에 가까워질수록 매수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모양새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도 50달러에 근접할수록 매수 쪽으로 조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대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200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매수를 대응하는 게 저는 굉장히 더 좋아 보인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낙폭은 축소를 많이 한 만큼 오늘 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난 분들도 있을 테고 손실이 많이 난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났어야지 좋은 매매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잘한 매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장은 그래도 미국의 하락 여파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향후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이 조금씩 밴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별톡방에 수익팡팡님께서 우리 리치스타 덕분에 하루 만에 470만 원 수익을 챙기셨다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리치스타하고는 매주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톡스타 2부에서 항상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월화수목금 항상 톡스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문의가 빗발쳐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은요. 문자로 도착해 있네요. 종목 보겠습니다. 3122님께서 스나이퍼스타 앞으로 상품에 대한 궁금증 보내오셨어요. 골드를 거래하고 싶은데 미래 전망하고 분석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자, 골드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타님,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골드는 이제 최근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주시장이 좀 약간 불안정세에 있을 때, 그동안의 달러의 강세에 의해서 약세 국면을 좀 많이 보였던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덧 이제 좀, 원래 안전자산의 어떤 모습으로 좀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좀 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오늘도 유사하지만요. 달러 인덱스의 재상승세에 유로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골드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띱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는 1170대, 제가 이제 올 초 중순까지도 1140까지 골드의 하락을 올 연말에 예측을 했는데요. 1140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차트상에서. 1140까지 가지 않고 1168 정도까지 가고 1200을 지금 회복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이 저점 라인 때 주봉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에 화면의 왼쪽에 보면 약세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1168대 라인과 1190대 라인에서 1200 라인을 저점을 지지하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 주고 상승하면 다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천천히, 많이 빠지지도 않으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려는 그런 성향을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많이 빠지게 된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대응보다는 골드는 향후 1200대 언더로 내려올 경우에 매수 배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좀 해서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1200달러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골드 대응 잘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계속 갈 건데요. 임주아스타 앞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3509님께서 녹십 자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58,000원을 20% 들고 계십니다. 자, 임주아스타 만나볼까요? 스타님? 일단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로 리포트가 안 나왔고 녹십자 셀도
5월 이후로 탐방 다녀오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목표 주가를 무엇을 중심으로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대감? 무엇을 기대를 할 건지. 아니 뭐 차트로 56,000원 안 빠지니까 여기가 좋아요 이럴 수도 없고. 지금 기사로 나와 있는 녹십자 셀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41%, 3분기 만에 전년 매출 99% 달성.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정 주가가 한 57,500원 정도인데 지금 매수하신 금액보다 약손절을 하셔야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 암 약 트렌드가 좀 바뀌는데 화학 항암제가 이제 1세대 약이고 두 번째가 작년에 좀 올해 많이 유행했죠. 표적 항암제. 그리고 내년에는 면역 항암제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이거는 제가 트렌드를 정한 게 아니라 2018년 노벨상을 받은 카테고리가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인데요. 녹십자셀이 면역 항암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분기 실적으로 계산하면 한 적정 가격은 57,500원. 많이 잡아도 64,000원 언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조금 1월 정도쯤에 탐방 다녀온 좀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목표가를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주아스테와 함께 녹십자세 살펴봤고요. 들고 가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지금처럼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 접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가볼 건데요. 별톡방 참여 방법 모두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하셔야 합니다.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별톡방 이렇게 3글자만 검색하시면은 다른 방도 또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꼭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하셔가지고 간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별톡방 열어볼까요? 열어주세요. 네. 자, 그동안 어떤 종목 접수가 됐을까요? 우리 김영민님께서 골드퍼시픽 남겨주셨고요. 위아더 챔피언스님께서 위아더 챔피언스, 슈마스 큐티, 주한님, 젠틀맨 스나이퍼님, 매력 자체 리치님 나오시는군요. 그리고 톡스타의 핵 인싸, 빈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핵 인싸인가요? 하긴 제가 아웃사이더 느낌은 아니죠. 네, 인싸? 요즘 참 핫한 단어니까요.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우리 위아더 챔피언스님 궁금하신 종목은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묵걸걸님은 JNK 히터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하브님은 대덕전자 접수해 주셨어요. 자, 모두 모조리 무료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톡방에서 지금 상담 도와드릴 분의 아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상담 도와드릴 분은 울산 샤보이님입니다. 샤보이님께서 리치스타 선택하셨고요. 롯데쇼팽을 21,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롯데쇼핑 21,000원. 21,000원이 아니라 이미 21만 원이겠죠? 그쵸? 네네, 그쵸. 네네네. 일단 수익 중이신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발 악재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거치는 모양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딛고 일어서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글쎄요. 지금 20% 수익 중이 맞으신가요? 잠깐만 21만 원. 그 정도 되시나? 그 정도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롯데쇼핑은 지금 이제 오늘 장에 조금 밀렸죠. 한 2.1% 정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국발 리스크 결국에 회계 관련해서 중국발 리스크 조금 털어내면서 상승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일단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롯데쇼핑은요. 수급이 일단 이제 괜찮게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려면은 일단 217,500원짜리 이 자리죠. 217,500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서 올라가야지 조금 좋고요. 만약에 조금 길게 수익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단타로 대응하시지 않고 조금 길게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신다면은 21만 7,500원짜리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 좀 들고 가본 게 저는 더 좋다고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롯데쇼핑이 단기적으로 조금
뭐랄까 조정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23만 원짜리가 조금 돌파되면서 안착하는 모양새가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조정이 시간 조정이라고 하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1만 7,500원짜리는 깨지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 21만 7,500원짜리가 깨지면은 그냥 그 정도 조금의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걸로 만족하시고 그게 깨지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은 조금 더 들고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23만 9천 원, 그러니까 24만 9천 원짜리는 확인을 하러 가야 할 테죠. 그 자리를 돌파가 나온다면 25만 원대로 가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중국발 악재가 나오기 전후 뭐 29만 5천 원 이런 자리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롯데쇼핑 자체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향후 중국발 리스크는 조금 거쳐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이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1만 7,500원짜리 이 자리를 조금 익절을 걸고 보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추이를 볼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간적인 조정은 뭐 한 이번 주에는 시간적인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 21만 7,500원에 익절 걸어 두시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우리 울산 샤보이님, 울산에서 보고 계신가요? 자, 내일도 별톡방이랑 톡스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3663님께서 스나이퍼스타 앞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궁금증 보내오셨어요. 천연가스가 4.746의 한계약 매수입니다. 전략 짚어주시죠.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네. 네. 네, 천연가스가 최근에 관면상 일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 3.4 라인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많이 싣고 상승 파동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유감스럽게도 이제 쌍고 형태를 취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죠. 네, 지금 일봉에서 보면은 지금 5일 전 이 장대 양봉이 있고 그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거래량을 싣고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늘림 주고 다시 재반등을 주면서 쌍고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매수하신 분이 30분 봉으로 봐도 매수하신 그 위치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약간 상당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고점 찍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보통 이런 자리는 매도를 해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전일 고점인 4.67267 라인선이 당일 30분 추세로 보면 3중 바닥으로 지켜줘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좀 지키면서 한 번 더 파동상의 상승은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부분 손절을 잡으시려면 4.6짜리 4.63 정도의 붕괴가 이루어지면 손절 잡는 대응으로 하셔서 조금 더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본절이나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대형 청산을 좋으면 4.83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정리를 노리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점 손절 라인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연가스 스나이퍼스타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임주아 씨요. 임주아 스타와 함께 넷마블 들고 계신 거죠? 예, 예. 11만 7천 원에 10% 맞으시고요. 예, 예. 궁금하신 내용 어떤 점 있으실까요? 아니, 금전에서 나와야 되는지 더 가져가야 되는지요? 지금 약수익 구간이신데 예. 12월에 신작 발표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익절을 해둘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스타님? 지금 중국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게임 셧다운 제도가 중국에서 생길 예정인데 예전에 한국 게임 시장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런 게임 규제들 때문에 같이 죽게 됐었죠. 그런 칼바람이 이제 중국에도 불게 되는데요. 규제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목표 가격이 18만 원 정도 나와 있다가 규제 생기면서 13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목표가가 거의 5만 원 이상 내려왔으면 사실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마다 한 번씩은 게임 시장이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데 그 주기가
2008년도, 2018년도, 1998년도 10년 주기로 해서 지금이 딱 바닥 지점이긴 합니다. 그게 좋아지는 이유가, 바닥 찍고 나오는 이유가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게임만큼 가장 저렴하게 놀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밖에 돌아다니는 교통비, 식비, 그 비용 너무 부담스럽고 동선 줄이고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들거나 PC방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놀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겨울에 방학 시즌이기 때문이기도 하니 매수 시점은 좋으신 것 같고, 솔직히 12만 원 돌파도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매수가보다 약간 높은 11만 8천 원대부터 매도를 좀 분할로 걸어두시고 가시거나, 정말 장기 스윙 하시겠다고 하면 한 4년 정도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11만 8천 원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셔서 12만 원 돌파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투자 성향에 맞게 보유 기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었고요. 아이디가 힘들다 님의 종목입니다. 리치스타 프로 알리코 제약 18,500원에 1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거든요. 추가 매수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님. 네, 일단 알리코 제약 단가가 너무 위에 계시네요. 일단은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일단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향후 먹거리가 많지 않는 회사인 거죠. 결국에 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에서 남들 다 갈 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추매는 하고 싶지 않네요. 예, 일단은 힘들다님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매수가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이 종목은 추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미 틀어졌죠. 틀어져서 전저가 자리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가게 되면은 11,500원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10,000원 자리를 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 18,000원,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 힘들다님의 가격이 18,500원이시긴 한데 그 자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까지 간다면은 땡큐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전 자리까지 간다면은 땡큐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자리를 돌파해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절대 그럴 리는 없는 종목 같아요. 왜냐면은 상장 후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이 일단 받쳐주지 않는 종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막 굉장히 재무제표가 좋다, 또 미래 먹거리가 많다, 영업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절 잡고, 지금 이미 선절 라인을 넘어선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손절 잡고 이 전저가 자리, 전전저가 자리, 11,500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차라리 더 아래에서 만약에 내가 꼭 이 종목으로 복사하겠다 생각하신다면 더 아래에서 그 비중만큼, 손절한 비중만큼 들어가시는 게 맞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하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10,000원 자리가 깨지고 이제 나중에 8,000원, 7,000원 자리로 가면은 더 손실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다시 20,000원대, 30,000원대 갈 수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힘없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추매를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15,000원 자리를 안착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이 종목은 떨어질 때 추매를 보는 건 아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15,000원이 안착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물타기를 해보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 봐드렸고요. 지금 카수님께서 입장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스나이퍼 스타 앞으로 9987님께서는 나스닥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네. 시장이 나스닥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일 3일 동안에 3단 지지를 했던 저점 연결 추세선을 만났기 때문에 초단기로 오늘 당일은
매수 배팅을 하는 날이 맞습니다. 화면상에 뭐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위에서 억누르는 이 매도의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면 저항선에서 다 맞고 밀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고로 시작해서 나스닥이 추세선을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까지 하방 흐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매수 반등이죠. 추세 밴드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큰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점에서 이제 단기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또 이 속에서 오늘 당일 중으로 상승 물량이 유입되지 못하면 재차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6,604포인트 돌파 시 이제 이 반등 라인선에서의 위치로 위로 좀 슈팅을 더 주려고 오늘 내일 연속으로 양봉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 대응에 대한 반등을 좀 위치상으로는 6,770에서 매도 대응을 하고, 아래쪽에는 6,400 초반에서 매수 대응을 하고, 6,600의 돌파를 체크를 하면서 지금의 전체적인 일봉이 어떤 하방 쐐기형 비슷하게 이제 수렴 형태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리고 좀 약간 큰 대변곡의 큰 흐름은 이 바닥 수렴이 끝나면서 대략 한 1, 2주 정도는 더 진행이 돼야 되겠죠. 완전히 무너지던가 반등을 주던가 그런 흐름을 지금 이제 취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며칠간 계속 지속적으로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일단은 상담을 받아 가시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고 롱텀 배팅은 좀 시간을 더 두고 관찰해서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스나이퍼 스타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이고요. 손실복구님의 종목부터 봐드릴게요. 임주아스타 앞으로 오가닉티 코스메틱을 3,300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화장품주도 대부분 올랐거든요. 스타님, 이 종목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이제 중국하고 영향이 있는 걸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보면은 관광업, 그다음에 리조트, 부동산, 화장품 4가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좋아지든 중국과 한국이 좋아지든 하여간 좋아지는 이 4개는 좋아집니다. 이 회사 상반기 제품별 매출 비중이 여름용이 한 30%, 클렌징이 한 25%, 피부 케어가 한 19%, 영화용이 10%밖에 안 되는데 중국용, 영유아용 화장품 전문 업체지만 영화용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00억을 팔면 영업이익이 한 760억 정도 남으면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지금 그 기상청이나 우리나라 기상청 말고요. 전 지구 기상을 좀 보면은 중국 쪽이 한국만큼이나 미세먼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케어보다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클렌징류가 좀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정확하게 써보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매출액으로만 보면은 기본 3,4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맞고요. 이 매출액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 4,2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되기는 합니다만 기관에서는 목표가가 전혀 아무 증권사도 제시가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올해 좀 지나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경영 전략을 펼치고 이런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 노력이 그냥 하겠다는 노력인 건지 정말 설립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하는 목표 가격은 3,40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200원이 적정해 보이는 가격이긴 하나 수급을 어디서 갖고 올지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 이 2개의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한 1월 정도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벌어들일 수익에 비해 저평가가 된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실복구님의 종목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별톡방에서 봐드릴 건데요.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행복가득님의 종목이에요. 리치스타 앞으로 SK이노베이션 21만 1,000원에 매수했고요. 약간은 손실 중인데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정유주,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스타님? 일단 유가가 어제 52달러 근처까지 찍고 어제 이제 굉장히 하락했겠죠. 어제 오일이 52.77까지 찍고 유가는 지금 반등세의 모양새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유가가 지금 이번 주에 재고지표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재고지표가 굉장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도 어제 민재인 시민도 잘 기억나시죠?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재고지표 나올 때 이번 주 재고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 유가는 50달러가 심리적 굉장히 지지선이 많이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심리적 지지가 있는 자리라서 아무래도 원유 재고 이제 오늘 12시 넘어서 12시 반, 저녁 12시 반에 원유 재고 나오니까요. 일단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조금 SK이노베이션의 방향성도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뭘 보시면 되겠냐면은 SK이노베이션이 바닥에서 상승 추세선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에 굉장히 지지선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이죠. 일단은 오일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밀리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장에 약 0.49% 밀렸죠. 0.49% 밀리면서 끝나긴 했지만은 아래에서 굉장히 그래도 아래에서 19만 8천원까지 찍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양새. 마찬가지로 오일이 오늘 오전장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을 볼 때는 오일의 차트를 같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주기 때문에요. 정유주는 결국에 오일이 올라야지 상승을 하고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원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석유화학주는 오일의 가격이 떨어져야지 오르는 종목이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석유화학주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정유주를 건드리는 게 맞다고 어제 생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 물론 매수 가격이 지금 21만 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방송에서 그리고 무료 톡방에서 그리고 생방송에서 공식 추천한 가격이 SK이노베이션이 19만 9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추천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다 사셨겠죠. 19만 9천 원에. 자기 딱 찍어드려서 19만 9천 원에서 사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걸 몇 프로 수익 먹자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가지고 일단 한 30% 이상 먹으려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의 반등을 좀 기대해보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재고지표 나오는 오늘 12시 반에 재고지표 나오는 거 굉장히 유념해서 일단은 손절 라인 그대로 18만 9천 원 정도 찍지 않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해보는 전략을 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크루드오일에 대한 궁금증 다음 상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4755님께서 스나이퍼스타 앞으로 크루드오일 54.27달러에 두 계약 매도 중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도 있을 텐데 스나이퍼스타님 어떻게 보면 네네.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지금 오늘 새벽 6시 반 API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지난주 870만 배럴 정도, 879만 배럴 정도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 6시 반에는 마이너스 150만 배럴, 154만 5천 배럴 정도 된다고 재고가 많이 감축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위치이기도 하지만 반등을 어느 정도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일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이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월봉 분석이라는 이 지금 화면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굉장히 큰 이라크 사태 이후 오일이 147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심리 파동을 크게 변곡을 들이면서 삼각 수렴을 월봉에서 가져가다가 107달러대 대변곡의 하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차트는 오일뿐만 아니고 모든 선물이 다 동일합니다. 모든 선물에 다 동일하고 지금 국내 시장이 하락한 것도 동일하게 이런 식의 파동을 주면서 빠집니다. 그때 엄청난 파동을 주면서 이제 이 하락 구간, 이 구간을 동일한 폭만큼이나 하락을 이렇게 줍니다. 그게 이제 26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107.8에서 이제 26달러대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61.8% 완전히 되돌리는 자리가 10월달, 지난달에 76.5자리를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76.5 자리에서 지금 다시 재차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45.47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51.4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파동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트를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하락 파동이고 정확하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심리의 반전 땅바닥, 그 다음에 심리의 땅고 지점을 지금 찍어주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월봉에 지금 나와 있어서 여전히 다음 달까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월봉상에서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주봉을 보니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 주봉상의 지지선이 51달러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봉 화면 지금 이제 좀 보이시나요? 약간 확대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 그 저점 라인을 줬던 2016년도 초반에 갔던 지점의 저점대 41.5달러, 46.2달러대 지금 51달러가 곧 이번 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적극적인 매수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삼중 바닥이라는 자리가 되죠. 그리고 심리도 과열권에서 매도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래로 다시 재차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고 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멈추고 네.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자리죠. 지금 진행하신 오늘 매도는 추가적인 이 지점까지 하락을 노리는 좀 롱베이스의 어떤 매도로 유지를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당일은 재고 발표 때문에 그 12시 반에 재고 발표 때문에 출렁임이 분명히 많을 거니까 그 부분을 감수하실 생각이 있다면 홀딩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기 익청하시고 좀 자리를 재편하는 그런 방식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오일에 관련된 궁금증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전화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예, 그래서 아까 누구더라? 임조님? 임주화 스타와 함께 대한항공 고민 있으신 거 맞으세요? 예. 45,00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오래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리를 따래요. 네, 한 3년 정도 보유하셨나요? 예, 근데 너무 지겨워서 기다리기가 지겨워서 네. 요즘 유가가 하락하니까 좀 항공주가 반등하는데 좀 매도 시즌 좀 매도해보려고 좀 손절까지 좀 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인지 지금 빠져나와도 괜찮은지 임주화 스타와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버님.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기관에서 72불에서 68불로 내려간 걸 반영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10%로 상향을 해가지고 33,000원에 도달을 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오늘 지금 유가 보시게 되면 56불이에요. 그러니까 68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 주가가 33,000원인데 56불이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갈수록 대한항공 주가는 올라가고 이번 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될 리포트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주가는 저를 포함해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좀 잘 아는 분들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 233억 원이었었는데 다시 324억 원이 개선이 되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에 목표 주가 33,000원 제시한 기관 가격 오늘 도달을 했고 차후 이번 주 중으로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8불을 반영해서 3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56불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최소 3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래 보유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38,000원에서도 끝나지 않고 유가가 오늘 이후로 조금 하락을 더 빠지게 되면은 원래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아까도 다른 스타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유가 재고 발표 태력에 있습니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목표 주가 변동된 거 확인 다시 톡방을 통해서나 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조금 상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더 늘리지 말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 아버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이고요. 우리 해피해피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자, 해피해피님께서 리치스타 앞으로 궁금증 보내오셨습니다. 오늘도 본방사수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경협주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겠죠, 스타님. 네. 지금 27일에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협주에 대한 스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제 27일 날 고위급 회담이 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만약 남북 경협주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경협주만 있는 종목들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뭐 조금 뭐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이전부터 남북 경협주만 가지고 있는 섹터,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한 섹터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한참 핫할 때보다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즉 제가 예전에도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절대 남북경협주 하나만 가지고 있는 남북경협주에 대한 상승의 재료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섹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남북경협주를 건드릴 때도 재고 지표는 좋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래의 먹거리가 남북경협주 이것만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재료 자체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많이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뭐 에코마이스터, 철도 쪽으로는 에코마이스터 이런 종목들 그리고 건설 쪽으로는 뭐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쪽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했는데 남북 경협주 하나만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북미 뭐 고위급 회담이냐 또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끝나버리면은 재료의 소멸이죠. 재료의 소멸이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정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일단은 지금 이제 스물스물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좋은 모양새는 보여질 수는 있으나 뭐 남북 경협주를 들고 있다면 이번에 올라오실 때 아마 남북 경협주를 들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경협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화공영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전에 뭐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10,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전에는 뭐 14,000원 막 이렇게 갔다가 이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10,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랬다가 다시 반토막 나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나왔었는데요. 그 외적으로 이런 이하공영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테마주 하나만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걸 종목을 한번 본다면은 뭐 에코마이스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로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게 있어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 모양새를 보이죠. 자, 보죠. 일단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전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양새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건드려야지. 왜냐하면 이 에코마이스터나 대하TI 이런 종목들은 남북 경협주에서 소외된다 하더라도 밀림새가 크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뭐 이하공영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많이 밀렸던 종목 뭐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동양철관이죠. 네. 동양철관도 남부 테마주로 한번 급하게 올라왔었죠. 남부 테마주 한번 급하게 올라왔는데 동양철관 다시 올라오지 않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제가 봤을 때는 동양철관이 이번에 뭐 4,1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사람들 그 다음에 4,100원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남북 경협주를 인식돼가지고 3,000원대 이상도 올라갔었죠. 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3,000원대 올라갈 수 있느냐? 글쎄요. 3,000원대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남북 테마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목표 주가가 점점 더 내려가야 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결국에 남북 테마주 하나만 갖고 있는 종목들은 선택하지 마시고 남북 테마주에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재무제표도 좋고 미래 먹거리가 많은 종목들, 즉 뭐 대림산업, 또 GS건설, 뭐 에코마이스터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협 이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모멘텀이 남아있는 재무제표까지 좀 튼튼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라는 우리 리치스타의 의견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해피 스타님의 종목을 끝으로 오늘 톡스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자, 오늘 또 상담 도와주신 스타분들하고도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봤고요. 저희 2부로 돌아오기 전에 1부에서 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배당금, 2번 저당금, 3번 수당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는 힌트 드릴 거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 건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2부에서도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